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 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뭔가요? 다 아시죠? 맞아요.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서두에 인트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 5월 14일에 제가 해드렸었던 그 내용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또 우리 FC님들께서 대부분이 그런 종합적인 설계라기보다는 단품 설계 위주로 많이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에게 장황하게 백제일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간단 백지LC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4대의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 한 장으로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 우리 누구나가 다 아실 거예요. 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 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뭔가요? 다 아시죠? 맞아요. 바로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서두에 그런 인트로가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지LC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죽음을 얘기를 오늘 토요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 영상하고 오늘 내용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정의를 내렸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하나다,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라이프라고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과거의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정립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삶과 죽음, 이 삶과 죽음, 우리는 이 선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것을 다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if예요. 이 if를 우리는 다루는 일인데, if 앞과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삶에 해당되는 단어, live가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끝에 end, 끝나다. 즉 죽음을 얘기를 하겠죠. 이 사이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if다. 이 if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if를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생명보험 쪽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보험, 이렇게 어디가 좋고 나쁘고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가지시지 말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그 앞에 주체가 무엇이냐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생존을 하거나 사망을 하였을 때 그 직업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이 생존인데 왜? 생존을 했지만 다치거나 너무 오래 살았을 때 연금이라든지 질병 진단이라든지 상해보장에 그런 거기에 대한 그 보장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리고 손해보험에는 말 그대로 손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따라서, 이 손해액에 따라서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에서 생명과 화재보험이 같이 혼선이 되는 거는 무엇이라고 제가 약간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제3보험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제3보험의 주체는 무엇이냐? 재산상이냐? 사람이냐?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제3보험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네모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체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제3보험의 주체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하죠. 무엇이 필요로 할 때? 간병이 필요로 할 때, 간병이 필요로 할 때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죠. 이 if라는 것은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제3보험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질병과 재해를 다루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수술비, 치료비, 생활비, 치료비가 나간다. 이걸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제가 해드리는 백지 한 장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치료를 하는 치료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수술비, 뭐 병원비, 입원비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을 때 가족들이 살아갈 생활비, 이 부분이 생명보험에서 생존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오면은 썩 좋은 일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준비를 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 인트로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공간이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백지엘씨다,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통제 가능하다, 안 하다? 예, 통제가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통제가 가능하죠. 내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 통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에는 적어도 10%는 준비를 하세요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통제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 이 예측 불가능한 일은요.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오기를 바라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if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해서 무슨 상태를 필요로 할 때요? 간병 상태가 필요할 때. 이 부분에 보통 통상 10%를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왜 내가 확실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기분 나쁜 재수없는 이 보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통제 불가능한 일은 그냥 단순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교육비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자금까지 다 빵빵하게 열심히 저축하고 주택 확장까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상치 못하는 간병 상태로 인해서 CI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준비한 이 모든 돈들은 어디로 다 쓰이게 된다? 맞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는 그곳으로 원치 않는 돈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테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요? 이 재테크를 지키기 위한 재테크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돈을 써야 할 시기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돈이지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간병 상태가 되어서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이거는 무엇으로 준비를 하자? 네, 보험으로 준비를 합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얘기를 드렸죠. 우리 인생은 정말 끝없는 여행길과 같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여행을 한다면 한 달 동안 여행을 한 달 뒤에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식량을 한 달 분량으로 30일분으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에 내가 쪼개지 않으면은 어떤가요? 물론 지금 즉시 눈에 보이는 거 배고픈 대로 많이 먹으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막상 한 달 뒤에 파라다이스를 맞이했을 때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우리 백지혜 씨는요, 식량을 나누는 일의 한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좀 그려보세요. 집.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자, 지붕부터 그리신 분은 스탑. 네, 스탑이에요. 여기서 멈춰주시고 이렇게 제가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백지혜 씨로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삐뚤삐뚤 하더라도 따라할게요. 이렇게 쭉 그리셨다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써주시냐면 여러분 여기에 자금선이에요. 돈의 금액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우리들의 인생, 나의 라이프, 인생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면서 뭐라고 우리 FC님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요렇게 이 선들이 선이 아니라 하나하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사건, 이벤트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지금 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늘날의 나의 매 순간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미래의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게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객님.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의 리스크의 점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선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려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사다리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지금 그렸죠? 우리 FC님들?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나의 나이를 쓰셔도 되고요. 보통 젊은 사람을 만나면 35세다, 60세다 등등등 가겠지만 우리 FC님들은 고연령의 고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FC님들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보통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또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적정선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세요. 45세도 좋고요. 50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회적인 은퇴를 얘기를 하는 그 나이 시점이 60세에서 65세 사이를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65세 정도로 놓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장수시대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100세까지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수명을 80세 정도까지 놓도록 하겠습니다. 80세 그리고 인생선 100세까지 인생선을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지붕을 씌워주는 거예요. 지붕. 비바람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붕을 씌워줬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제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기억나시죠?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통제 가능한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준비를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붕에 있어서는요 뭔가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할 때 막아줄 수 있는 것인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준은요 인생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인생의 4대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저축 부분에서 40%는
확실한 사건, 예측 가능한, 내가 그러면서도 통제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질병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오는 상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 행위 자체는. 그래서 그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저축성 필수 이벤트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정말 많은 보험이 있고 보장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나의 기준을 해서 주관적인 것도 좀 물론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야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리스크는 이 10%에 해당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보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 4대 리스크 첫 번째 나갑니다. 지금 저, 그리고 FC님들, 그리고 FC님들이 만나는 가정, 고객님들, 가장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가장 힘들어지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그쵸? 이거 동의하시죠? 사망인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지금 당장 사망을 하면 이 위험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쵸? 우리는 왜냐면 소득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 또는 배우자 실질적인 소득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잘못된다면 사망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위험한 리스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사망보장을 밑바탕에 깔아줘야 된다. 내가 튼튼한 나무가 올라가서 세워지려면 그 뿌리가 탄탄하게 내려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사망보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자녀가 다 성장하고 독립을 해서 나간다면 또 그때는 죽음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죽음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어떤가요? 보험회사에서 죽음, 그냥 사망 이 한 가지로 분류가 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죽음 제가 이 부분을 그 경찰학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원인을 파헤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병원에서 다 병령 상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면 또 경찰 신고를 하면 교통사고가 명확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보는 사망을 한번 기준을 놓고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사망 진단서에 사망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병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인사라고 해요. 외인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타 및 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외인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 병사. 그래서 경찰학 사전에서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내인사, 외인사, 그리고 기타 및 불상. 기타 및 불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변사라고도 하죠. 변사. 예, 자살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드디어 운수사고는 10위권 안에서 밖으로 빠졌어요. 질병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살이에요. 자살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 슬픈 또 사연도 있었잖아요. 이렇듯이 자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고사, 재해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거 계산하기 상해 사망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싸워야 돼요. 가족들의 죽음도 슬픈데 내가 이걸 보험금을 해당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부검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장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팔고 있는 주계약. 일반 사망. 그래서 사망 보장을 준비를 할 때는요. 일반 사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일반 사망을 기본적으로 최대한 우리 가족이 겪어야 되는 빈만큼 아주 최소한
정말 가족의 생활비 몇 년치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 가족이 지금 되어 있는 이 빚 정도는 빚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재수없는 가난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으로 인해서 생긴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쵸? 상속이라는 거는 나의 돈과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이 된다는 거 우리 FC님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장 준비 무척 중요하다. 두 번째, 그리고 넘어갈게요.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과 간병 상태에서 필요한 거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머리에 좀 정리를 하면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병 상태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병 상태가 되면은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 FC님들 어떤 돈? 맞아요. 내가 아프지만 집에서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모든 생활비는 들어가기 마련이다. 자, 생활비. 자, 간병 상태의 생활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간병 상태가 됐다면 우리 가족이 보통 250, 300만 원의 보통 생활비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가장이 부재 중일 때도 300만 원씩 쓸 수는 없잖아요. 아마 분명히 줄일 겁니다. 그쵸? 150만 원 정도 반으로 딱 줄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3년치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5천 정도는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진단비를 할 때는 이건 생활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탄탄하게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활비는 최소한의 그 가족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가족이 먹고 살고 쓰고 최소 생계를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1억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5천은 생활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꼭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젊었을 때 사고가 아니더라도 나이 들므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또 치료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정말 크게 노후에는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미 50, 60이 넘어가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약 개수가 나의 질환을 얘기를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앞자리와 질환의 숫자가 같다고 하잖아요. 40대는 4개의 질환, 50대는 5개 질환, 60대는 6개 질환, 70대는 7개 질환. 이러한 통계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 자료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치료비라고 하는 거는 얼마 정도가 있으면 될까요? 요즘에 신의료기술 어마어마하죠. 실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무지무지 많아요. 제가 약관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 약관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성들 많이 하는 뭐 하이프라든지 창성봉합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약관에 별도로 추가를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의료기술은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수술비 특약에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의료보험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하지. 그러면 본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최소한의 제 생각에는 이 또한 한 3년 정도, 3년 더 이상 가겠죠. 3년 정도 한다면 정말 최소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최소한의 또 5천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치료비 부분들은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정말 최첨단 의료기술을 통해서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 너무너무 고통스러움도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면역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완치하는 확률이라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걸 시도를 못 해본다라든지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보장, 일반 사망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활비, 세 번째는 치료비.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이 부분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4번 장수. 장수는 축복이지 무슨 소리야. 장수가 왜 리스크야? 라고 하지만 앞에 제가 좀 이런 말을 써볼게요. 준비 없는 장수. 그런데요. 우리는 100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주변에서 들어보면 또 실제로 보면은 10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 없는 장수는 어찌 보면 나에게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도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한 기간에 딱 맞춰서 살아있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수 시대에 장수 리스크를 제가 4대 장수 리스크가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4대 장수 리스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리스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을 달고 오래 산다. 병을 달고 오래 산다. 유병 장수. 세 번째는 돈 없이 오래 산다. 무전 장수. 아이고, 두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해당 안 돼요. 우리 FC님들에게는 해당 안 돼요. 맞아요. 일 없이 오래 산다. 무업 장수. 네 번째는 이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혼자서 오래 산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전체적인 그 인생의 4대 리스크를 쭉 한번 그려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삶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생의 4대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망. 지금 내가 잘못되었을 때, 경제적인 주체자가 잘못되었을 때 정말 큰 위험이 온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망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상해 사망을 준비한다라든지 재해 사망만 준비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망에 베이스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비, 적어도 3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생활비를 준비를 해달라. 내가 그동안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생활비의 절반 아니면 정말 3분의 1이라도 준비를 해 놓아야 그래도 그 금액이 한 5천 정도는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비, 그리고 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신기술, 의료기술이 발달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보험 혜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진단비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수 리스크, 그냥 장수가 아니라 준비 없는 장수 리스크, 4대 장수 리스크, 무업장수, 무전장수, 독거장수, 병을 달고 오래 사는 유병장수. 누구도 이 부분은 내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이 안 돼 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FC님들 어떤가요?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연습을 좀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거 필요할 때마다 됐지. 이게 너의 인생선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필요한 거 이것만 머리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 생활비, 치료비, 장수. 이 4대 리스크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해서 한 몇 번만 연습을 하시면 고객님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증권 저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 지금 제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사나울 거예요. 넘겨드리면 여러분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포토타임. 자, 포토타임 끝났습니다. 포토타임 끝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그리자고 했어요? 네, 지붕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금선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해요. 여기는 자금선이고 내 인생선입니다. 나의 인생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이, 그리고 우리는 장수, 100세 장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보통 80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노후를 그때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밑금을 치시고 사망이다. 사망인데 모든 사망을 다 보장받는 일반 사망을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가족의 생활비인데 이 생활비라는 거는요, 2, 3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치료를 할 때 가족이 최소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 생활비입니다.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치료비예요. 치료비는 나의 그동안에 살아온 나의 삶의 존엄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정말 그동안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짐이 되기 싫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횟수당 치료비가 계속 나오는, 정말 부담감 없는 그러한 수술비부터 진단비부터 실손 비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신의료기술로 했을 때 최대한 출혈도 안 나고 완치율도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셔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천 해서 기본적인 진단비, 그래서 1억은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장수 리스크예요. 장수 4대 리스크는 유병장수, 병을 달고 오래 산다, 돈 없이 오래 산다, 일 없이 오래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거장수.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오래 사는 경우가 인생의 4대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장으로 여러분 사진 찍으셨죠?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순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우선순위. 아무리 못해도 이 4대 리스크는 준비가 빵빵하게 되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설계, 투자설계 그 화법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올바른 재무설계, 투자 설계도입니다. 확실한 인생의 이벤트를 위해서, 확실한 인생의 이벤트는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5대 자금,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비와 주택 확장비, 나의 노후 생활비, 그리고 긴급 예비 자금, 이러한 부분들, 내가 확실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만약 if, live와 end 그 사이에 있는 if,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if, 이 if 상태가 된다면 자녀의 교육과 주택 마련과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돈이 그 만약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if를 준비하지 않는 재테크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볼 때는 정말 화려한 집 같지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치면 사르르르 사상누각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그런 우선순위에 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건 외우세요. 고객님, 어떠한 경우라도요, 내가 최초에 목적한 바대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테크는요, 내가 준비한 재테크를 지키기 위한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필수 재테크는 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 보장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재테크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되지?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요. 보험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돈을 어딘가에 재테크를 통해서 저축을 할 때 다들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셔라 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마지막 장표거든요. 여러분 장표에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댓글. 얼마를 땡땡 할 것인가? 얼마를 땡땡 할 것인가? 이 땡땡이 뭐예요? 땡땡이. 우리 이 보수님이시죠? 저축할,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대박 날 겁니다. 벌 것인가? 모을 것인가? 우리님,
어떡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랑 조금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얼마를 모을 것인가? 내가 5천 얘기했다고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 초점을 대부분은 누구나는 해요. 그런데 이 관점보다는요, 내가 얼마를 쓸 것인가에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포커스가 달라요. 내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얼마를 내가 사용하는지, 내가 얼마를 썼을 때 만족스러운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사는지, 자녀에게는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고민 없이 구입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왜 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은지, 이런 부분은 왠지 아세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제가 오늘은 잔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잔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마인드예요. 마인드. 나 이 정도면 됐어. 안 벌어도 돼. 나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하는 거는 합리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합리화다.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사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쓸 돈, 이벤트들 있죠. 5대 자금. 그리고 오면은 싫어. 그러나 올 수도 있는 예측 불허한 if. 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충분히 내가 거기에 맞는 금액, 얼마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봅시다. 자, 고객님,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서요. 얼마를 모을 것인가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쓸 것인가에 초점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님 반가워요. 설마 지금 들어오신 건 아니죠? 지금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이름 한 번씩 다 불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왔어요. 자, 보세요. 현재 버는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여러분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에요. 이 얼마나 희망찬입니까? 그쵸? 그 희망찬 그 날을 여러분들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다면 일을 더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FC 잡이 이렇게 솔직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대로 바로바로 다음에 바로바로 소득이 되는. 조금은 힘들죠. 매달 하는 마감 이것만 빼면, 그쵸?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화법인데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스크립트는 올려드렸는데 네, 우리 보스님, 보스님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부르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많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님하고 님부터 먼저 소득을 좀 더 많이 챙기셔가지고요. 그 얼마를 쓸 것인지 먼저, 아이고 지금 들어오셨군요. 네, 제가 이것도 영상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그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월 일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제가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벌써 이게 역전하는 게 너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7월 1일 날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어요. 항상 남아있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 1일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나간 숫자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90번째, 365일 중에 190번째 오늘 새해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은 벌써 또 지나고 흐지부지 시간 보내시지 말고요. 내일이 새해 첫날이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다시 좀 초심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임씨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은 중간중간에 컷해서 또 유튜브에서 짧게 보시기 편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풀 버전은 우리
FC님들에게만 지금 잠깐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게. 그래서 제가 컷해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님, 우리 CP님 통해서 교육받는 교육생들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